진짜 나한테는 제일 소중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멀리 있으면 다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가까이 있는 것이 더 소중한 겁니다. 자, 그래서 가까운 무덤보다 먼데 무다닥이 더 영험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되었든 그것과 관계 있는 거 영험하다라고 하는 것이 영하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는 날이 장날이다. 일을 보러 가니 공교롭게 장이 서는 날이라는 뜻인데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뜻하지 않은 일을 공교롭게 당하는 것을 가는 날이 장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우연히 이제 길을 갔는데 내가 이제 마음을 먹은 거죠. 으아, 그래 이제 드디어 공무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꼭 합격해야지 하고서 이제 등록을 딱 하러 갔단 말이에요. 한 달 내내 고민하고 심사숙고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고민하고 뒹굴뒹굴 하다가 그래 지금 내가 가서 등록을 꼭 해야 되겠어 하고 갔더니 그날 꼭 1년에 딱 한 번 하루 문 닫는 날, 자 셔터 내리는 날. 그래서 학원은요 원래 1년 365일 내내 셔터를 내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험생들이니까 되게 그 수능이나 되게 고등학교 교육과정이라면 수능 시험 보고 나서 한 달이나 2달 정도 살짝 쉬는 기간이 있어요. 근데 공무원 학원은요, 이게 여러분 2달에 한 번씩 진도가 끝나서 1년에 6번이라고 하는 게 돌아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남들 1년 보내는 것을 2달 동안 해야 되니까 2달 동안 굉장히 치열하고 바쁘게 살아요. 그러면서 다시 또 2달이면 또 다른 1년이 시작이 되는 거군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돌다 보니 쉴 수 있는 학원 셔터를 내릴 수 있는 날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셔터 내린 날이 딱 1년에 이틀 정도밖에 안 돼요. 추석 당일하고 아니면 설 당일하고 자 그렇게밖에 이제 못하는데 어찌됐든 일요일에도 사람 진짜 많고 그렇죠. 그래서 그 일요일 날 막 학원에 간다고 하면 주위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강이나 이제 우리는 이제 특강이나 나머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재 그 이제 강의 들으실 때 현재 여러분 시간표는 토요일까지는 돼 있지만 여러분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다시 또 다른 특강이나 막 이런 거 들을 때 보시면요 일요일 날 또 수업하고 막 이렇거든요. 저도 일요일 날까지 그러니까 월화수목 금토일 전부 다 수업이 다 꽉꽉 차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말하는 월화수목 금금금 이런 생활을 하는데 사람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학원 간다고 하면 의아해합니다. 일요일도 일하냐고. 예, 맞아요. 우리 굉장히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지금 현재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학원이라는 곳이 그렇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하루하루가 소중하니까 저에게는 1년이라는 것을 2달 동안 줄여서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가는 날이 장날이다. 일을 보러 가니 공교롭게 장이 서는 날이라는 뜻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뜻하지 않은 일을 공교롭게 당하는 것을 가는 날이 장날이다 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내가 남에게 좋게 말을 해야 남도 자기에게 좋게 한다는 거죠. 당연한 거죠. 상대방 보자마자 눈 깔아 이 말부터 시작하면 상대방도 여러분 당연히 서로 그러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것과 내가 받는 것이 사실은 서로 이제 돌고 돈다는 거죠. 근데 요즘 학생들은요, 이거 딱 시작하잖아요. 속담 공부합니다. 요즘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도요. 속담 공부하면 이런 단어 전부 다 고쳐버린다는데요. 가는 말이 거칠어야 오는 말이 곱다. 막 이런 식으로 고쳐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거는 맞아요. 만고의 진리입니다. 가다 말면 안 가느니만 못하다. 어떤 일을 하다가 도중에 그만두려면 처음부터 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말. 여러분 공부하다가 공무원 공부하다가 힘들다고 중간에 그만두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미 시작했으니까 노량진에 오셨으니 여러분 반드시 합격증은 쥐고 가세요. 여러분 학원에 오셨으니 합격증은 반드시 쥐고 가세요. 이왕에 공부 시작했잖아요. 그쵸? 방법은 참 많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그래서 각 지역에도 다 학원들이 있으니까 지역에 혹시 계시다면 거기 지역에 있는 학원도 괜찮고 어쨌든 여러분 시작했으니까 꼭 합격증은 쥐고 여기를 떠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공부한 현장을요. 시작했으니 그 정도는 성취감을 가지셔야죠. 다음 내려갑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가지가 많고 잎이 무성한 나무는 살랑거리는 바람에도 잎이 흔들려서 잠시도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됐어. 오른쪽 가죠. 감나무 밑에 누워도 삿갓 미사리를 되어라. 감나무 밑에 누워서 절로 떨어지는 감을 얻어먹으려 해도 그것을 밖에선 삿갓 테두리를 삿갓 테두리라도 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항상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 더 먼저 기회가 오는 겁니다. 다음, 강물도 쓰면 줄어들어요. 굉장히 많은 강물도 쓰면 줄어듭니다. 풍부하다고 해서 해프게 쓰지 말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돈을 벌 때는 천한 일이라도 하면서 벌고 쓸 때는 떳떳하고 보람있게 쓰자. 알았다. 개눈에 여러분 읽어요. 나 못 읽어요 이거. 자, 평소에 자신이 좋아하거나 관심 가지고 있으면
왜 우리 그렇잖아요. 뭐 눈에 뭐만 보인다더니 막 이러면서. 수험생들 눈에는 뭐만 보이냐면 공무원 그 몇 명 뽑는지 그런 인원 있잖아요. 그런 것만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했을 때 합격자 명단 이런 것만 보이고요. 수험생 눈에는요. 기본서나 뭐 이런 것들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갖고 있는 것에만 이제 그 실제로 보인다는 거죠. 다음, 검은 고친 놈이 춤을 추면 칼 쓴 놈도 춤을 춘다가 있어요. 자기는 도저히 할 만한 처지가 아닌데 남이 하는 짓을 덩달아 흉내내다가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바로 검은 고친 놈이 춤을 추면 칼 쓴 놈도 춤을 춘다. 아, 여러분 검은 거 아시죠? 막대기를 여기다 끼워 넣고 땡땡땡 하는 그 연주하는 거요. 근데 그 검은 거랑 비슷하게 생긴 것 중에 칼이 있어요. 죄인이 옥중에 앉아 있을 때 형틀로 이렇게 이제 목에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옆에 있는 애가 직사각형의 나무를 들고서 땡땡땡 춤추니까 나는 그럴 처지가 아닌데 막 칼 들고서 막 같이 춤을 춘다는 거죠. 그래서 비웃음거리가 됐을 때, 웃음거리가 됐을 때 그것을 이제 우리가 조롱꼴로 말했을 때 검은 고친 놈이 춤추면 자 덩달아서 칼 쓴 놈도 춤춘다는 겁니다. 고양이 쥐생각, 속으로는 해칠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생각해주는 척함을 고양이 쥐생각이라고 해요. 곤장 메고 매 맞으러 갑니다. 공연한 일에서 스스로 화를 자초합니다. 곰이라 발바닥을 핥겠냐. 자, 봄이라면 발바닥을 핥겠으나 자기는 발바닥 핥을 수 없다는 뜻으로 먹을 것이 전혀 없어 굶주림을 면하기 어려울 때를 곰이라 발바닥을 핥으랴 라고 합니다. 내려오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도 다듬고 정리하고 쓸모있게 만들어 놓아야 값어치가 있음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한테 진주가 몇 알이 있든 이것을 일단 꿰어서 목에 걸든 귀에 걸든 아니면 머리에다 걸든 실로 꿰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쓸모있게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자, 구슬이 서말도 깨어야 보입니다. 아는 거 많아도 그것을 시험장에 가서 활용할 수 있게 빨리빨리 다듬어 놓자고요. 다음, 내려갑니다. 굳은 땅에 물이 갠다. 해쁘게 쓰지 않고 아끼는 사람이 재산을 모으게 되는 것을 굳은 땅에 물이 갠다. 다음, 그림의 떡. 차지할 수 없는 걸 말하죠. 지나간데 포스터 속에 현빈이 이렇게 웃고 있어요. 그래도 차지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포스터 속에 현빈 또는 포스터 속에 김태희 이런 거 정도가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이겠네요. 그림의 떡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가시면 니은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와, 우리 이제 기억을 하나 끝냈어요. 와, 잘하셨어요. 허리 한번 펴시고. 제가 질문할 테니 여러분이 대답하시면 돼요. 아무리 노력하거나 애써도요. 차지할 수 없는 경우를 뭐라고 합니까? 딱 네 글자인데요. 네, 그림의 떡. 오, 잘 아시네요. 그림의 떡은 말 안 해주고 포스터 속에 김태희만 말해서 자, 그 파리바게트 모델이 김태희라는 분이 모델 했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건물 말고요. 저쪽 여러분 처음에 등록하셨던 건물 아시죠? 거기 1층에 건물이 파리바게트 있잖아요. 2층이 이제 사무실이고 근데 그 겨울에요. 제가 꼭 지나가다가 밤에 제가 수업을 끝내고요. 지나가는데 깜짝깜짝 놀랄 때 몇 번 있었거든요. 그 파리바게트 앞에 김태희 브로마이드처럼 생긴 것을 이렇게 큰 거 있잖아요. 사람 이렇게 형상처럼 이렇게 그것을 세워놔요. 근데 저녁에 수업 끝나고 가는데 누가 씩 웃고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봤는데 김태희라는 분이 씩 웃으면서 크리스마스 케이크 사가라고 저를 낚았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케이크 사면 뭐 양모자인가 뭐 준다나요? 그래서 모자를 이렇게 딱 쓰고 있게 그 양모자 예쁘네. 그러면서 들어가서 저도 이제 어차피 케이크를 이제 사야 돼서 크리스마스 케이크이 아니라 케이크입니다. 자, 그래서 케이크를 사러 들어가서 하나를 사서 나와서 양모자를 받았거든요. 써봤어요. 안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짜증났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는데요. 최근에 여러분 여기 말고요. 이쪽에 여기 그 화장품 가게 막 있는 쪽 있잖아요. 여기서 이 다음 블럭 가면 막 문구점도 있고 화장품 가게도 있고 그다음에 포장마차 엄청 많고 막 식당도 많고 하는 거기 가는데요. 어떤 남자가 또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웃고 있는 거예요. 또 깜짝 놀랐죠. 사람 딱 정도 크기니까 딱 봤더니요. 영웅재중이 나를 쳐다보면서 씩 웃고 있어요. 이번에는 안 들어갔어요. 자, 이제 우리서 가끔 이제 그 깜짝깜짝 놀랐는데 자 이제 우리 이제 니은 들어가겠습니다. 자, 니은 가시면 나는 바람풍 할 테니 너는 바람풍해라. 자신은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남보고는 잘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바람풍 할 테니 너는 바람풍해라 라고 합니다. 자, 자기는 발음 잘 못하면서 넌 똑바로 해봐 이렇게 맞디야 이러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진짜 그랬던 적 있었답니다. 이거는 개인에 대한 태클이 달라나? 그냥 듣고 잊어버리세요. 권상우란 분이 발음하실 때 약간 이게 뒷부분을 약간 리을 발음을 잘
안 하시거든요. 최지우라는 분도 그렇더군요. 두 분이 만나서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 했었던 유명한 드라마가 천국의 계단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왜 이제 막 이제 둘이 이제 그 막 나오는데요. 그 왜 오빠는 왜 갑자기 눈이 안 보여 막 이러면서 최지우 분이 하니까 너 발음이나 좀 똑바로 하단 말이야 이러면서 서로 그랬었다는. 근데 저는 이렇게 발음이 약간 혀 짧은 발음 하는지 정말 몰랐는데 그 어느 날 우연히 노래를 들었어요. 이제 원래 그 드라마가 있으면 OST가 있고요. 그것을 드라마의 주인공이 가끔 불러서 화제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권상우라는 분이 보고 싶다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이제 길을 지나가다 들어요. 저는 음반 같은 거 살 시간도 없고 들을 시간도 없고 TV 볼 시간 없으니까 길 지나가다 한 번씩 들으면 아 저게 그 노래인가 보구나 항상 가는데 보고 싶다 이렇게 노래 부르다가 제일 마지막에 너를 뭐 잊을 순 없어 이렇게 하잖아요. 대부분은 없어라고 하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그 부분을 제가 들으면서 지나갔잖아요. 없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발음 때문에 그런 거구나 라는 생각 들었는데 자기는 잘 못하면서 그때 그 권상우란 분이 최지우라는 분의 발음을 교정을 해줬다고 하더군요. 자, 그래서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서요. 네, 그 두 분은 카메라가 돌아가면 정말 그 표정 자체가요. 정말 이렇게 딱 천진난만하고요. 왜 정말 사랑스럽게 변하는데요. 특히 최지우라는 분이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카메라 감독이 제일 좋아하는 얼굴이 바로 그런 얼굴이다라고 하던데 어쨌든 부러워요. 자, 니은 갑니다. 이제 우리 내려가면 나중에 삼수갑산을 갈지라도 자 나중에 일이 잘 안 돼서 유배를 당할지라도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라는 말이 삼수갑산인데요. 자 이제 잠깐 저 좀 보세요. 산수라는 말과 갑산이라는 말이 합해서 산수갑산인 것처럼 대부분 착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자 삼수는 지명이고요. 갑산도 지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세가 험하기도 하고 옛날에 유배지로 많이 갔던 곳이니까 내가 내일 유배를 당하는 한이 있어도 오늘 내가 할 말은 하겠다. 민족봉승, 대동단결, 구국의 강철대 뭐 이러면서 소리를 지른다는 거죠. 자, 내가 삼수갑산을 갈지라도 말은 나중에 일의 결과가 어떤 경우에 이를지라도이고요.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쓰는 말 가운데 그 집안은 풍지박산이 되었어요 라고 작가 착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풍지박산이 아니라 여러분 현재 제가 쓴 이 글자는 새가 날개를 펴고 활짝 날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글자입니다. 자, 이 글자는